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의 조건은 충족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진정될 조짐입니다.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예비 구매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은 물론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인 구글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LA 시의회가 학교와 공원 등 특정 지역 부분에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할 경우 위반하는 노숙자 캠프를 철거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올림픽 축구팀이 온두라스를 6대0으로 대파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 상대는 강팀인 멕시코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한국 올림픽 축구가 온두라스를 6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조 1위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의 돈풀기 정책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인 연방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소위 테이퍼링 조건은 충족돼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정은 특파원이 뉴욕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원래 브리핑을 열고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0 to 1/4%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assessment of maximum employment. 백신 접종이 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지표가 여전히 불안하고 2%로 잡은 장기 물가 상승률도 아직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큰 관심사였던 테이퍼링, 그러니까 정부의 자산 매입 축소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산 매입 축소 조건이 점점 충족돼 간다고 밝혀 조만간 테이퍼링 일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 also reviewed some considerations around how our asset purchases might be adjusted, including their pace and composition once economic conditions warrant a change. 현재 연준은 매달 미 국채 800억 달러와 주택 저당 증권 4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월가와 미 언론에선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주택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아예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감한 전국 신축 주택 판매,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신축 주택 판매가 감소해 지난해 4월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신축 주택 판매는 지난 5월과 비교해 6.6%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1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한번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 더 집을 안 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집값이 내려가니까 조금 기다리면 더 싸겠다. 그래가지고 수요가 더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주택 구입을 밀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건축자재는 품귀 현상을 맞으면서 공급이 급감해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수요 감소와 맞물려 주택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 감소는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현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엉뚱하게 값지가 올라가서 떴으니까 그거를 다시 정상을 조정하는 거죠. It's a very stable market. 전문가들은 미국 주택 시장이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지만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LA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행 조직들까지 LA 한인타운 유흥업소에서 설치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LA 한인타운 8가선상에서 벌어진 경찰 합동수사반의 단속. 이 수사를 담당했던 풍기단속반 담당 경찰관은 타운의 불법 유흥업소 실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2시 이후 영업하는 일명 언더그라운드 업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갱단까지 연루되면서 더 심각한 범죄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MS-13 같은 갱단이 불법 유흥업소들의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한인 업주들은 두려움에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그러냐고 저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씨들이 돈 못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다 받아줄 거라고. 경찰은 또 팬데믹 기간 타운 불법 유흥업소를 찾는 타인종들은 폭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자 타운 내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수요에 맞춰 도우미 여성들의 인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LA 시내 도우미 업소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주춤했던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이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포털 업체인 구글은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어제 보건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부활하자 2달 만에 다시 마스크를 쓴 겁니다. 마스크 착용에 이어 모든 연방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공무원과 군인,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정도인데 어디까지 의무화 대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보훈부는 연방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 담당 인력 11만 5천 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정체된 사이 델타 변이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자발적인 접종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We still have a lot of people not vaccinated. The pandemic we have now is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So please protect yourself and the children out there. 미 법무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정식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접종 의무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포털업체인 구글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독립시스템운영국이 서부 지역 일대에 절정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밤 9시까지 계속됐습니다. 독립시스템운영국은 낮은 습도에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오후 4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UC와 CSU 대학의 입학 정원이 내년부터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입학 정원을 모두 14만 4천 명까지 늘리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입학 정원부터 15,000명 이상 증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출신 입학생 비율은 6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LA 시내의 노숙자 캠프가 이제는 학교나 공원 부근에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시정부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는 눕거나 개인 물품을 놓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표결을 실시한 끝에 13대 2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찬성 13표 대 반대 2표. LA 시의회가 오늘 노숙자들의 인도 캠프 설치 금지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공립학교나 데이케어, 공원이나 도서관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는 노숙자 텐트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도와 고속도로 입구 그리고 다리 밑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도 텐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정부가 세운 노숙자 쉘터 근처 1000피트 이내에도 텐트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 각종 사건, 사고나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텐트촌들도 모두 철거 대상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벌금, 최대 경범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15명의 시의원 중 마이크 보닝과 니띠아라멘 두 시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쉘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 텐트 설치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조례안은 10일 안에 시장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까지 서명을 마치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췌장염 환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성인들의 음주 횟수가 지난해 여름부터 7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 췌장염을 포함한 알코올성 췌장염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췌장염의 경우 진단도 어렵지만 치료 자체도 힘들어 예방이 어느 질병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모든 장르가 참여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LA 아트쇼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LA 아트쇼에는 이양미 작가 등 한인 작가 24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하는 LA 아트쇼에는 순수한 추상 미술은 물론 퍼포먼스와 융합 예술까지 모두 참가했습니다. 네, 한국 남자 펜싱이 사브르 단체전에서 펜싱의 본고장인 유럽 팀들을 잇따라 격파했습니다.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강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정찬 기자입니다. 막내 에이스 오상욱이 이끌고 맏형 김정환과 구본길이 버티는 사브르 대표팀은 세계 1위다웠습니다. 특히 개인전에서 부진했던 구본길이 접전이 이어진 독일과 준결승에서 2번이나 전세를 뒤집으며 해결사 역할을 했고 오상욱이 힘찬 포효로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극적인 승부에 9년 전 런던에서 펜싱 코리아 신화의 시작을 알렸던 구본길과 김정환은 피스트에서 당시 맏형으로 팀을 이끌었던 원우영 SBS 해설위원은 중계석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선수가 울면서 포옹하는데 너무 감동해가지고. 감정을 추스르고 세계 3위 이탈리아와 만난 결승전에선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개인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이익을 당하며 8강에서 좌절했던 세계 1위 오상욱이 완벽한 모습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2004 아테네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43세의 알도 몬타노를 패기로 압도하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5점을 내리따내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6라운드에선 뒤로 물러서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확히 손목을 베고 주먹을 묶은 쥐었습니다. 이후 후보 선수 김준호까지 모든 선수가 자신의 차례에 5점씩을 정확히 책임졌고 오상욱이 45대 26 완승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점수로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게 돼갖고 정말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세계선수권을 제패하며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대표팀은 올림픽 2회 연속 금빛 찌르기로 이번 대회 펜싱 종목 첫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네, 한국 올림픽 축구팀은 까다로운 상대인 온두라스를 6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8강전 상대는 멕시코입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루마니아전 대승으로 상승세를 탄 대표팀의 화력은 온두라스전에서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전반 12분 선제골로 화끈한 골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동준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의조가 강력한 슛으로 구석을 찔러 3경기 만에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6분 뒤에 터진 추가골도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이번엔 원두재가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39분 온두라스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까지 점한 가운데 전반 종료 직전엔 황의조가 골키퍼가 쳐낸 공을 논스톱으로 차넣어 대승을 예고했습니다. 황의조는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에 바치는 활쏘기 세레머니를 펼치며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황의조는 후반 7분
다시 페널티킥 골을 넣어 해트트릭까지 달성했고 이후에도 대표팀의 골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19분 김진야가 날카로운 오른발 슛으로 한 골을 보탠 데 이어 37분 막내형 이강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 경기 연속이자 대회 3호 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야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세레모니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6대0 대승을 거둔 대표팀은 5년 전 리우에서 온두라스에 당한 패배를 서력하며 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또 양궁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축구도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재미삼아 했던 것 같아요. 강백호 선수랑 서로 이제 뭐 골을 이렇게 대면하기로 해서 하게 됐고요. 대표팀은 1차전 패배를 딛고 3회 연속 8강 진출을 이뤄내 도쿄 신화를 향해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오는 토요일 4강 진출을 다툴 상대는 남아공을 꺾고 A조 2위에 오른 멕시코입니다. 우리나라는 런던과 리우올림픽 조별리그에 이어 3대회 연속 멕시코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SBS 하성훈입니다. 네, 수영의 황성우 선수는 경이적인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황선우는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드레스레 바로 옆 3번 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Another swimmer to keep an eye on, Won Soon-woo of Korea, has been very impressive as an 18-year-old. 황선우는 가장 빠르게 뛰어들고도 첫 50m는 6위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0m에서 세계 기록보다도 빠른 경이적인 스퍼트를 펼쳤습니다. 오른쪽으로 호흡하면서 드레스를 쳐다보며 가속도를 붙였고 한 명씩 따라잡아 선두 드레스의 0.33초 뒤진 3위를 기록했습니다. 47초 56으로 전날 작성한 한국 신기록은 14시간 만에 0.41초 경신했고 아시아 기록과 세계 주니어 기록까지 새로 썼습니다. 정말 그 옆에 뛰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도 잘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마지막에 보면서 왔던 게 가장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전체 4위에 오른 황선우는 한국 선수 최초이자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자유형 100m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13개를 딴 드레슬이 극찬하자 It'll be a fun race, a really quick heat, so looking forward to it. He's faster than me when I was 18, so he's got it. Thanks a lot. 황선우는 깜짝 놀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실감이 나세요? 열심히 내일 있는 결승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의 꽃으로 불리는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는 69년째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황선우는 오늘 오전 열릴 결승에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수영의 역사에 도전합니다. 도쿄에서 SBS 김영렬입니다. 네, 배드민턴 남자 단식에서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38위인 허광희 선수가 세계 1위인 일본 선수를 꺾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남자 단식 세계 1위인 모모타 겐토는 이번 대회 개회식에서 오륜기를 들고 입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입니다. 자타 공인 금메달 후보 1순위인 모모타를 만난 세계 38위 허광희는 1세트 초반 5대10까지 끌려갔고 승부는 이미 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대이변이 시작됐습니다. 허광희가 끈질긴 수비를 펼치자 모모타가 실수를 남발하며 점수차가 좁혀졌고 기세가 오른 허광희가 시원한 스매시까지 터뜨리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당황한 모모타가 계속 실수를 쏟아내면서 1세트를 손쉽게 따낸 허광희는 2세트에선 막판까지 접전을 펼치다 19대19에서 네트에 맞고 상대 코트에 떨어지는 행운의 샷으로 매치 포인트를 잡았고 손쉬운 리시브를 넘기지 못한 모모타의 마지막 실수로 세트스코어 2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생애 처음 나선 올림픽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된 허광희는 조별리그 2연승으로 8강에 직행했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전 종목 석권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여자팀 에이스 강채영이 이번 대회 들어 처음 야간에 열린 32강전에서 거센 바람을 뚫고 우크라이나의 마르첸코를 가볍게 눌렀고 남자팀 에이스 김우진도 1, 2회전을 손쉽게 통과해 16강에 올랐습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네, LA 경찰국의 도미닉 최 부국장의 진급을 축하하는 행사가 어젯밤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수가 주최한 행사에는 LAPD 국장과 시 검사장,
그리고 제임스 한인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보도 이원정 기자입니다. 맥도날드가 아시아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웹사이트 AP의 넥스트를 런칭했습니다. 맥도날드는 AP의 넥스트를 통해 배우이자 운동가인 엘리 마키, 팀보그 잡지 편집장 베르샤 샤마, 라이즈의 설립자이자 운동가인 아만다 누엔,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닉조가 출연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들려주며 맞춤형 명상 세션과 명상 오디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으로는 LA 경찰국 최고위직에 오른 도미니크 최수석 부국장 승진 축하 행사가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축하연회는 마이클 무어 LAPD 국장과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 제임스 한인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최수석 부국장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하탄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밤 8시 45분쯤 웨스트 60스트리트과 브로드웨이에서 친구와 중국어로 대화를 하다 한 여성이 영어로 말하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조사 중이며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렌튼 지역에서 신호위반 티켓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렌튼 경찰은 사기범들이 최근 운전자들에게 신호위반으로 카메라 단속에 걸렸다며 범칙금을 내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범칙금 부과 내용을 절대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우편으로 통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4일 개학을 앞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은 CDC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새 지침을 발표한 후 마스크 의무화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학습 또는 대면 수업 선택에 관한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네, 당초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일본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도쿄에서만 3,0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의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177명입니다. 도쿄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0명 넘게 나온 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 4번째 긴급사태를 발령한 지 2주를 넘겼지만 지난주 올림픽 개막을 전후한 나흘 연휴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에서도 역대 최다인 1,051명이 확진되는 등 도쿄의 감염 폭발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전체의 하루 확진자도 9,500명을 넘겨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70%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감염자 대다수가 활동량이 많은 40대 이하여서 좀처럼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強い対策を打ってみんなが危機感を共有しない限りこの傾向はしばらく続く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내일쯤 코로나 대책회의를 열고 도쿄 주변 3개 광역 지자체가 요청한 긴급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잦은 긴급사태로 수도권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올림픽 분위기로 감염 확산에 대한 경계심도 떨어져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한국의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 투자나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로 시작한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을 정부 정책의 실패보다 심리 요인과 일부 시장 교란 행위 탓으로 돌렸습니다. 올해 주택 공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2023년 이후엔 매년 50만 가구 이상 지어질 거라며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서울 아파트 값이 최대 18% 떨어졌다면서
부동산 전문가 94%가 현재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답변한 걸 들어 집값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홍 부총리의 이런 경고는 최근 2달 사이 5번째인데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공급에 대한 추진이 묵묵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집값을 안정시킬 추가적인 대책, 특히 임대차 3법 도입 후 벌어진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할 방안은 아예 빠졌습니다. 당장 그 입주 물량이 없으면 전월세 가격은 불안해지고요. 부장 물량이 없으면은 또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와 부동산 투자 자제를 호소하는 데 그친 대국민 담화, 집값을 잡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걸 반증한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첫 번째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협력을 다짐하는 원팀 협약식까지 열었지만 날선 공방만 주고받았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원팀 협약식. 경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에 당 지도부가 자제를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약 8시간 뒤 본경선 첫 TV 토론. 원팀 협약에도 앙금은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낼 필요가 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이낙연 후보의 찬반 여부를 놓고도 입씨름이 여전했습니다.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다가 태도를 바꾸셨단 말이죠.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푼돈이다, 외식수당이냐라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말을 바꿔서 이거 차곡차곡 잘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불안한 이재명, 우왕좌왕 이재명 이런 얘기를. 코로나 재확산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10월 초로 미뤘는데 앞으로 주 1회쯤 TV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과의 회동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 등을 놓고 내분 양상을 보인 국민의힘. 이른바 친윤계와 반윤계 간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개파 정치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과 만나 현재의 시국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때가 되면 최 전 원장과 만날 것이라면서도 당장 만날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당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입당 외에 다른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캠프 선대위원장을 오선의 조경태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고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은 오는 30일 장성민 전 의원을 다시 만나 입당 여부를 타진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술 즐겨 드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술 마시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 무려 7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연히 알코올성 질환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췌장염 환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췌장염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진단도 치료도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금주가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백해 무익한 담배, 술에도 적당한 음주는 없습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